네, 안녕하세요. 다음교육 수학 강사 윤지용입니다. 네, 2024년 5월 고3 모의고사입니다. 예, 고3 모의고사지만 우리 고2 학생들 이제 한 달 정도 뒤면 수학원 기말고사 시험을 보죠. 그래서 이 수학원 기말고사 범위에 해당하는 문항들에 대해 해설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대다수의 학교들이 수학원 기말고사 범위가 이렇게 삼각함수의 활용, 도형 파트죠. 그래서 도형 파트와 그리고 수열, 이렇게 이번 5월 모의고사에 출제된 문항이 총 4문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요, 사실 이 9번 문제와 15번 문제, 요건 이제 문제에 대한 언급 정도를 해드리되 이 두 문제, 11번과 21번에 대한 해설을 위주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9번 문제입니다. 사실 이 문제의 제일 핵심 식은 요 식이겠죠. 그래서 AN과 SN에 관련된 관계식이 나온다. 그러면은 결국 AN과 SN의 관계에 대한 교과 개념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아마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n 대신에 n-1을 대입하는 풀이를 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식을 한번 다시 써보면 AN 플러스 1이 1 빼기 4SN이고 그리고 그 바로 밑에다가는 AN이 1 빼기 4S의 n-1이다.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우리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수학원 기말고사를 목전에 둔 학생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n-1이라는 기호가 나오게 되면 우리는 S0은 없습니다. 고등수학에서 SA 다 1부터 시작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게 이제 n의 2 이상이다. 이런 첨자를 항상 붙여주는, 조건을 붙여주는. 그러고 나서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는. 이렇게 빼고 나면 좌변에는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우변에는 마이너스 4A의 A 남겠죠. 다만 요 아래식이 n이 2 이상이었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n이 2 이상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내려온다. 여러분들 이 식을 넘겨보시면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등비수열이죠. 그래서 A의 n 플러스 1이 마이너스 3A n이다. 다만 그것은 2 이상부터 성립되는 식이다. 이 등비수열을 사실 이 식만 보면요. 이게 등비수열이라고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실제 문제에서도요. 수열 AN이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이 기말고사 시험에 수열 파트에 보통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 있는데요. 학생들이 등차 수열을 조금 더 좋아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등차 수열이 조금 더 뭔가 스킬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좀 많죠. 문제풀이 방식이라든지. 다만 등비 수열은 단순히 나열하거나 뭐 합공식을 사용하거나 요 정도기 때문에 학생들이 등비 수열을 은근히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에서 등비 수열이 빠져나온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반드시 추가돼야 되는 게 A1이죠. 그렇기 때문에 A1은 우리 어떻게 구하죠? A1은 보통 S1과 같다라는 점을 이용해서 이 N자리에 다시 1을 대입해서 그러면 S1이 도출되니까 그걸로 이제 A1을. 사실 이 문제가 저는 이번 기말고사를 대비하는데 은근히 쏠쏠한 문제가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계산에 분수 계산이 많아요. 이게 또 내신 시험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계산력을 기르기 위해서 이 문제를 반드시 좀 훈련해 보면은 좋을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15번 문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15번 문제는 전형적인 점화식 문제죠. 그래서 기존의 점화식 기출 문제들이 많아요. 해당 문제도 사실은 너무나도 전형적인 그런 기출 문제의 하나 흐름입니다. 그래서 기존 문제에 대해서 경험이 좀 많았던 학생들이라면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이 문제에서 한 가지만 좀 짚어드리고 싶은 사실이 있는데 그래서 바로 이 문제는 첫째 항이 자연수인 수열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항이 자연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학생들께서 반드시 본인 손으로 규명해 보시기를 저는 추천드려요. 제가 분명히 좀 보여드리겠지만 첫째 항이 자연수라고 나와 있을 뿐인데 모든 항이 자연수가 된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이 수열에 이제 추론을 하는 데 있어서 케이스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AN이 3의 배수인 경우에 3을 나누라고 했죠. 그죠?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는 문자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3의 배수를 3으로 나누면은 그럼 다시 이제 자연수가 되겠죠. 3의 배수인 자연수를 3으로 나누면 자연수가 된다.
AN이 3의 배수가 아닌 경우에는 제곱을 하고 5를 더하고 3을 나누랍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는 3의 배수가 아닌 AN에 대해서 제곱을 하고 5를 더했을 때 과연 3의 배수가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AN이 보통 우리가 뭐 3K 플러스 1꼴이다. 뭐 이런 식으로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인수. 3의 배수가 아니죠. 그러면 AN의 제곱은요. 사실 얘를 뭐 다 제곱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뭐 3K 프라임. 그러니까 이 3으로 쫙 묶인다는 거예요. 결국은 3의 배수가 되는 파트가 3으로 쫙 묶이고 얘가 제곱되면서 남는 수치가 1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우리는 항상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AN의 제곱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다. 그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상태에서 5를 더하면요. 6이 되죠. 그러면은 이건 누가 보더라도 3의 배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의 배수를 다시 3으로 나눴기 때문에 자연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께서 공부를 하실 때 이런 유의 점화식이 나왔을 때 첫째 항이 자연수라는 사실만 가지고도 모든 항이 자연수임을 알아낼 수 있다. 제가 3K 플러스 1꼴 하나만 보여드렸지만 AN이 3K 플러스 2꼴일 때도 충분히 똑같은 방법으로 쉽게 보여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해당 문제에 추적을 하시는 데 있어서 모든 항이 자연수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11번 문제입니다. 등차 수열 문제인데요. 제가 학생들에게 등차 수열 수업을 할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등차 수열은 시간을 절약해야 되는 단원이다. 여러분들 수학원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어떻게 되죠? 도형과 수열이 나오잖아요, 보통. 그리고 여러분들 보통 도형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수열에서 시간 절약을 해주면은 그 남은 시간 가지고 도형 문제에 오래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시험 운영에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 등차 수열에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되게 다양한 풀이법들을 체화를 하셔야 되고 이 문제를 통해서 그 중에 한 가지를 배워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두 수열이 모두 등차 수열입니다. 그리고 가조건과 나조건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 나조건을 보고 주어진 그 상태 그대로가 아닌 이렇게 이 항을 통해서 이 차의 형태로 좌변을 정리하고 싶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 사실은 거의 끝난 거나 다름없어요. 이후엔 제가 이제 하나하나 다 써드리면서 풀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정말 이 문제에 필요한 풀이만 짚어가지고 풀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사실 1분도 채 걸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걸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빼고 싶어야 된다는 거죠. 왜 빼고 싶어야 되냐면 우리는 머릿속에 이런 개념체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CN이라는 새로운 수열을 제가 정의할 건데 AN 빼기 BN으로 정의를 할 거예요. 그러면 CN의 이름은 뭐죠? CN의 이름은 두 등차 수열의 차죠.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어떤 개념이 형성되어 있냐면 두 등차 수열을 더하거나 빼더라도 여전히 등차 수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CN이라는 얘는 새로운 수열이에요. 얘는 지금 새로운 수열인데 이 새로운 수열의 이름이 다시 등차 수열이 된다는 거죠. 등차 수열이라 하면 뭐 초항도 가지겠고 공차도 가지겠죠. 지금 가조건이 그러면 여러분 다시 어떻게 보이세요? 이제 가조건은 절대값의 C1이 5다. 이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그럼 여러분이 결정만 하면 되겠죠. C1이 5일지 혹은 마이너스 5일지. 그리고 나조건은 다시 어떻게 보이십니까? CM이 0이죠. 그리고 CM 플러스 1은 음수입니다. 제가 또 등차 수열 수업을 할 때요. 학생들에게 시간 절약하는 단원이다 라는 말도 많이 하지만 또 이런 말도 많이 해요. 등차 수열은 흐름을 잘 타야 된다. 그건 등차 수열뿐만이 아니고요. 수열 전반적인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 수열이잖아요. 말 그대로 수의 나열입니다. 그러니까 뭐 식을 사용해가지고 미지수를 사용해가지고 알아내는 거 좋죠. 좋은데 그보다 조금 더 본질적인 풀이는 그냥 수의 흐름을 파악해서 문제를 푸는 거. 저는 그게 제일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흐름을 한번 타보려고 하는데 이런 느낌이에요. 자, CM. 바로 다음 항이 CM 플러스 1이죠. 바로 다음 항이에요. 근데 0이었던 게 음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CN은 등차 수열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결론 내릴 수 있겠어요? 자, CN의 공차가 음수다. 이런 결론 내릴 수 있겠죠. 0이었던 게 그 바로 다음에 음수가 돼버렸으니까 공차가 음수여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자, 여기서 하나만 추가하겠습니다. 문제에서 공차가 정수인 두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의 공차도 정수, 이 친구의 공차도 정수기 때문에 CN의 공차는 당연히 정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에 CN의 공차는 음수가 아니고 음의 정수가 되는 거죠. 제가 수열은 뭘 잘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흐름을 잘 타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흐름이란 뭐냐면 공차가 음의 정수인 수열이 0을 찍었어요? 그러면 첫 항은 어디서 출발했을까요? 당연히 5에서 출발했겠죠. 첫 항이 5여야 점점 작아지면서 0을 찍을 수 있는 겁니다. 첫 항이 마이너스 5면 점점 작아지면 계속 음수에서만 놀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흐름을 타서 C1이 5라는 사실을 알아냈고 다시 CN의 공차는 음의 정수예요. 자, 우리는 지금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5에서부터 음의 정수를 등차 수열이 뭐예요? 이웃탓 같은 수를 빼서 만든, 같은 수를 사실 더해서 만든, 근데 우리 음의 정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자고요. 5로부터 어떤 일정한 수를 계속해서 빼서 이제 CN의 항들이 결정될 건데 여기서 빠지는 음의 정수가 뭐여야 되느냐? 우리는 0을 만들어야 됩니다. 5에서 어떤 수를 빼야 0이 만들어지느냐? 예를 들어서 5에서 3을 계속 빼면 0이 만들어지나요? 5에서 3을 빼면 2가 되고 또 2에서 3을 빼면 0이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이 정도의 수의 흐름은 머릿속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죠. 5에서 1씩을 계속 빼면은 0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5에서 5를 한 번만 빼더라도 0이 만들어져요. 5에서 0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때 만약에 이 두 번째 케이스가 여러분들의 답이 된다면 지금 CM이 0이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에서 0이 만들어졌죠. 그럼 여기서 M은 2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문제 조건에 M이 3 이상이죠. 저 조건만 없었으면 답이 두 개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뭘 대비하기 위해 이 영상을 보고 있죠? 다가올 기말고사. 기말고사 시험 선생님께서 이거를 없애면 이것도 충분히 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답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저 조건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건 알아두시고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남은 케이스는 뭐밖에 없죠? 5, 4, 3, 2, 1, 0을 통해서 0이 만들어지는.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번째 항에서 0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따라서 M은 6입니다. 자, 이제 문제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마지막에 다시 시그마 K가 1부터 M까지 AK가 9일 때 똑같이 1부터 M까지 지금 M이 몇이었죠? 자, M은 6이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AN, BN이 없어요. 그잖아요. 이미 우리는 CN 하나 가지고만 놀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시그마의 성질이 사용되는 거죠. 시그마는요. 자, 시그마 K가 1부터 6까지.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BK죠.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BK의 값은 자, 시그마 K가 1부터 6까지. 자, BK는 어떻게 되죠? BK는 요걸 넘기고 CK를 넘긴다고 생각했을 때 AK-CK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그마의 성질이에요. 자, 1부터 6까지 다 똑같으니까 생략을 한다고 치고 시그마 AK에서 시그마 CK가 된다. 이렇게 시그마를 차에 대해서 분배해 줄 수 있다라는 게 시그마의 성질이죠. 요거는 1부터 6까지, 1부터 6까지입니다. 자, 문제에서 1부터 6까지 AK 값이 9라고 나왔고요. 그리고 이건 무슨 뜻이에요? CN의 수열 CN의 첫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 자, 첫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 다 더해라. 그러면 1부터 1, 2, 3, 4, 5 다 더하면 15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15를 뺀다. 라고 했을 때 답이 마이너스 6. 객관식 선지로서는 1번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답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 11번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등차 수열은 무조건적으로 시간을 절약해야 되는 단원이고 이 문제에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던 수단은
두 개의 수열을 따로 다루는 게 아니고 두 수열의 차를 이용한 새로운 수열을 정의했다. 이게 이제 시간 절약의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또 강조드리고 싶은 건 수열은 막 문자 놓고 미지수 놓고 식계산하고 요게 본질은 아니다. 그것도 필요는 한데 수열의 본질은 흐름 타는 거다. 수의 흐름을 타다 보면 특히나 정수나 자연수에 관련된 문제는요. 이 흐름을 타는 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주안점을 두고 해당 문제를 다시 한번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21번 문제입니다. 이전 세 문제가 수열 문제였고요. 마지막 문제는 도형 문제입니다. 도형을 잘하는 학생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도형을 못한다고 너무 상심하실 필요는 없고요. 저도 도형을 잘 못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형을 못하는 사람이 최소한 도형 문제를 잘 풀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꽤나 많이 연구를 했고요. 그 결론, 도형을 잘하려면 키워드를 잘 잡아야 돼요. 도형은 키워드 싸움입니다. 그 키워드라는 게 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 문제 되게 길고 그림도 되게 지저분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예쁜 그림은 아니에요. 근데 이 다음 그림을 보면은 굉장히 예쁜 원이 하나 그려져 있죠. 이 키워드 싸움이라는 게 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원에다가 중심을 찍고 중심을 지나면서 나머지 세 꼭지점은 원에 이렇게 원 위에 점으로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 사각형이 시험 문제에 주어졌을 때 이런 행동을 해야 된다. 이게 키워드거든요, 결국은. 제가 주장하는. 키워드를 잘 잡으려면 이름을 잘 불러줘야 돼요. 대상들의 이름을 잘 불러줘야 키워드가 잘 명확하게 잡힙니다. 자, 이 친구. 이 친구의 이름이 뭘까요? 이 친구. 이 친구의 이름이 중심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잘 불러줘야 돼요. 이 친구의 이름이 중심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도형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요 점과 요 점 그리고 요 친구의 이름은 뭘까요? 요 친구의 이름은 호죠, 호. 중심각과 호.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요 위에 아무 점이나 상관없어요. 자, 아무 점이나 상관없는 이유는 뭘까요? 어차피 제가 부르려는 이 친구의 이름이 원주각이기 때문이죠. 원주각은 같은 호에 대한 원주각은 항상 일정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알고 계시는 키워드, 이미 알고 있는 개념은 뭐가 있죠? 자, 요게 세타였을 때 중심각 2세타가 된다는 거. 그랬을 때 이 친구의 이름을 규명하는 게 여러분들의 최종 키워드 잡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의 이름을 규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만든 사각형의 이름은 뭘까요? 자, 새롭게 만든 사각형. 저는 이런 친구를 갖다가 자, 원의 모든 꼭지점이 올라와 있죠, 원 위에. 그래서 내접사각형. 이거는 내접사각형에 마주보는 대각의 합이 180도라는 것도 여러분들 사실 이미 사전 데이터에 들어있으셔야 돼요. 근데 아까 전에는 내접사각형이 없었잖아요. 그죠? 제가 내접사각형을 만든 겁니다. 초기에 주어져 있던 사각형은 한 꼭지점이 중심이었어요. 그걸 연장해서 내접사각형을 만들었더니 여기가 세타였을 때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그러면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요거는 없었잖아요. 원래 없었죠. 원래 없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뭔가 이런 걸 갖다 실전 개념이라 부르면 이게 또 실전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이 친구의 절반과 이 친구의 절반은 세타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의 절반과 이 친구 둘이 더한 게 180도다, 파이다. 요런 새로운 개념체를 형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는 요런 사각형에 대한 키워드가 하나가 또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요런 상황. 그냥 단순히 원에 사각형이 하나 들어있는 요런 상황에서 이제는 얘의 절반과 얘를 더하면 180도야 라는 그런 사실이 여러분들 개념으로서 학습됐다면 그럼 이 24년 5월 모의고사의 21번 문제 과연 이 그림 안에서
해당 키워드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인 거죠. 요게 잘 안 찾아지는 거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요게 잘 안 찾아지는 거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 학생들이 못 찾게끔 계속해서 그림을 덮고 겹치고 있잖아요. 지금 출제진들이. 학생들이 잘 찾으면 문제 너무 쉬워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이름을 잘 불러줘야 된다는 건데 지금 해당 문제에서 요 CA 이렇게 둥그렇게 그려보면 요 CA의 이름이 호죠. 호. CA의 이름이 호고 C랑 O를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 친구의 이름이 중심각입니다. 그리고 그리지 않을게요. 원이 있겠죠, 사실은. 원이 원래 있을 겁니다. 원이 원래 있고 지금 요렇게 그리고 여기 AD도 이렇게 이어져 있죠. 이렇게 그리고 요렇게 여러분은 도형은 키워드 싸움이라고 그랬죠? C, 원위의 점입니다. D, 원위의 점이에요. A, 원위의 점이죠. 원 위에 세 점이 있고 중심. 자, 바로 직전 슬라이드에서 제가 그냥 원 하나에서 그려드렸던 그 그림이 여기 안에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발견을 못한 학생들은 그거는 다음번엔 발견하실 겁니다. 훈련이 됐으니까. 다만 발견하고도 뭘 해야 될지 모르는 학생들은 키워드가 안 잡힌 거죠. 저는 키워드를 잡아드렸죠, 방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개념을 하나 더 학습했다? 이 친구의 절반과 그리고 이 친구를 더하면 180도가 된다. 파이가 된다. 왜 그렇게 되는지도 제가 이전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사실 해당 그림, 이 도형 문제의 포인트 개념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문제풀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까지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어야 되는 개념을 하나 설명드린 거고요. 지금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반지름의 길이가 6이라고 되어 있고요. AC가 4루트 2. 주요 정보에만 밑줄을 한번 쳐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뭐 평행하다. 누가 평행한 거죠, 지금? 이 친구랑 이 친구가 평행하다. 평행하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요렇게 반지름이죠, 둘 다. 얘네 둘의 이름이. 얘 중심이기 때문에 반지름이고 반지름이에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얘를 통째로 이용하지 않을 거고 얘 절반만 이용할 거죠. 근데 마침 또 이게 이등변 삼각형인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키워드, 이등변 삼각형의 키워드는요. 요렇게 각을 이등분하면 제가 지금 이거 각을 이등분한 거거든요. 각을 이등분하면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 이건 또한 이등변 삼각형의 키워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뭘 하고 싶냐면 각에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요 반쪽짜리를 세타. 또한 요 반쪽짜리를 세타. 그러고 나면 요 친구 있죠? 자, 요 친구는 자, 문제에서는 CDA가 될 겁니다. 각 CDA를 뭐라고 쓸 수 있다?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쓸 수 있다. 요게 키워드 잡기의 결론입니다. 아직 문제에서 준 숫자 관계들 하나도 이용하지 않은 상태고요. 단순히 그냥 각에 대한 조사만 했을 뿐이고 하나만 더 조사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풀 수 있으려면 지금 여기 직각, 여기도 직각 보이시죠? 그러니까 같은 선에서 직각으로 뽑힌 거예요, 지금. 근데 마침 이렇게 평행한 애들이랑 만나고 있죠. 그렇게 됐을 때 여기가 세타기 때문에 이렇게 평행선이랑 만나게 되는 이 친구도 세타가 됩니다. 결국 도형 문제. 여러분들 도형 문제지만 원래 단원명은 삼각함수의 활용이잖아요. 결국 삼각함수의 활용입니다. 그럼 삼각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각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삼각함수의 활용과 관련된 도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각을 옮기는 습관도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가 세타로 딱 잡히는 순간 이 문제는 거의 끝났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길이 관계 입혀서 답을 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반지름이 6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6이 되겠네요. 여기가 6이 되고 AC가 4루트 2라고 했으니까 요 절반만큼은 2루트 2가 되겠네요. 그럼 우리가 해당 직각삼각형에서 알 수 있는 정보가 하나 있죠. 사인 세타는
6분의 2 루트 2죠. 3분의 루트 2다. 그럼 거기에 이제 서비스, 사인과 코사인의 관계를 이용하면 코사인 세타는 3분의 루트 7이다. 여기까지 일단 알아낼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세타 요 삼각형에서, 요 직각 삼각형에서 세타에 대한 정보를 다 알아낸 걸 가지고 세타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삼각형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요 그림은 한번 다시 쓱 지워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어디로 접근할 거냐면 CDE로 가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요 삼각형 CDE에서 요 친구가 세타잖아요. 지금. 그럼 혹시 요 CD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요 CD의 이름이 ER 사인 세타입니다. 요게 사인 법칙이에요. 저는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사인 법칙에 대해 가르칠 때 삼각형의 변의 길이가 ER 사인 세타인 것이 바로 사인 법칙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ER 사인 세타예요. 여기서 R은 뭡니까? R. 문제 나왔죠? 자, 삼각형 CED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3루트 2다. 요 3루트 2가 바로 R인 거예요. 여기서 제가 언급하는 R은 요 삼각형에 대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R이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자, R이 3루트 2, 3루트 2 그리고 사인 세타 값 여기 있네요. 3분의 루트 2다. 계산하시면 4가 나옵니다. CD의 길이를 알아냈습니다. 자, CD의 길이를 뭘 통해 알아냈죠? 첫 번째, 요 각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사인 법칙. 그래서 CD의 길이가 4라는 걸 알아냈고 다시 지우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아낸 정보만 가지고 다시 지우면 다시 마지막으로 결국은 이 문제에서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건 AD의 길이죠. 뭐 도형 뭐 있겠습니까? 결국은 다 삼각형이에요. 그럼 우리 이 AD를 포함한 마지막 삼각형에서 이 문제의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AD 그리고 CD 방금 제가 4라고 구해냈고 그리고 AC의 길이는 문제에서 4루트 2라고 주어져 있어요. 4루트 2 그리고 우리는 AD의 길이 X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문제를 시작할 때 잡았던 키워드 여기 이름이 뭐였죠? 여기 이름이 파이 마이너스 세타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은 여기로 갈게요. 어딥니까 지금? ACD 삼각형 ACD에서 무슨 법칙 코사인 법칙 쓰겠죠? 코사인 법칙. 이 다음은 계산입니다. 계산에 자신 있으신 분들은 굳이 이 영상 안 보고 본인이 계산 마무리하셔도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도형에 대해서 제가 규명해드릴 사실은 다 끝났어요, 사실. 예, 계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코사인 법칙을 쓰는데 우리는 요 각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죠. 그래서 얘를 필두로 코사인 법칙 한번 써볼게요. 자, 32는 16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8. 이건 이제 원래는 2, 4, x에 여기 뭐가 와요? 코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오죠 지금.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코사인이 필요하니까 얘를 살짝 지워주시면 코사인 세타가 3분의 루트 7이기 때문에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요 마이너스 3분의 루트 7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죠? 그래서 여기 있는 마이너스와 여기 있는 마이너스를 상쇄시키면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시면 32는 16 플러스 x제곱 플러스 3분의 8 루트 7 x다. 이렇게 되고 자, 양변에 3을 곱한 후에 정리를 해주시면 x제곱 플러스 8 루트 7x 이게 넘어오시면은 마이너스 16인데 3을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48은 0이다. 자, 우리가 뭐 구하는 거였어요? 우리 이 문제에서 AD의 길이 구하는 거였고 제가 AD의 길이를 X로 놨으니까 요 2차 방정식의 해가 바로 답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의고사 문제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근해 공식을 통해서 자, 3을 곱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제가 3을 곱했기 때문에 자, 마지막에 X는 계산 과정에서 자, 3분의 마이너스 4루트 7 여기가 지금 음수니까 x는 길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가시면 안 되겠고 자 플러스 루트에서 요거 절반의 제곱에서 요거 곱한 거를 이제 빼주시면 요건 사실 제가 미리 계산해 놨습니다. 그러면은 요건 256이 나와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시면 3분의 마이너스 4루트 7 플러스 16 여기 깔끔하게 떨어지죠. 자, 그러니까 해당 문제에서는 이 AD의 길이를 P 플러스 Q 루트 7이라고 명시를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따라서
자, P가 유리수 파트 3분의 16. 자, Q는 마이너스 3분의 4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P랑 Q랑 곱하고 마지막에 9를 곱해라. 너네 둘이 곱하고 마지막에 9를 곱해라. 라고 하면 최종적인 답을 64다.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다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이 도형 문제에 너무나도 개념적으로 건드릴 만한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수원 기말고사를 앞두고 계신 고2 학생들, 이 도형 문제를 본인의 힘으로 반드시 한 번 더 풀어보시고요.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제가 강조드렸던 키워드 잡기. 그러니까 어려운 도형 안에서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걸 어려운 도형 안에서 발견했을 때 바로 결론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해주시면 이번 기말고사에 어떤 도형 문제 어려운 게 나오더라도 등차 수열 파트에서 시간 절약하고 남는 시간으로 도형 문제 어려운 문제 풀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기말고사 결과도 잘 받는 그런 시험으로 마무리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원교육 수학 강사 윤지용이었습니다.